안녕하세요. 큰아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펜 드로잉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펜으로 그리느냐?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이 제이허빙 글라스 펜, 요걸로 그린 펜 드로잉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장비를 쓴다는 거지 가지고 계신 어떤 펜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플러스 펜, 볼펜 이런 거 장비 다 상관없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글라스 펜으로 제가 그렸던 이런 그림, 이런 펜 드로잉, 이런 펜 드로잉은 펜 드로잉으로 이렇게 그린 일러스트 이런 것들은 포스터나 뭐 삽화, 뭐 패키지 디자인 등 이런 많은 곳에 활용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이런 펜으로 그린 일러스트가 활용도가 높다, 유용하다는 거겠죠. 이런 활용도가 높은 펜 드로잉을 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셨던 분들 한번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하얀 종이에 어떻게 바로 펜으로 그리지? 하는 의문도 들었고 그만큼 또 어려운 마음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 스스로가 터득하게 된 그런 방식을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고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펜 드로잉으로 참고할 자료는 제가 요 사과 그리고 작은 열매가 있는 사진을 자료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서 그려보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로 펜으로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이게 좀 바로 펜으로 빈 종이에 그리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굳이 무조건 펜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연필로 원하는 위치, 대략적인 가이드를 잡아 놓으시면은 전혀 상관없는, 전혀 맞지 않는 위치에 그리는 일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연필로 대략적으로 보통 표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뒤에 살짝 숨겨진 듯하게 뒤에 위치시켰어요. 얘는 옆에 붙어 있기는 한데 이게 더 보기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뒤에 있는 거는 마저 그려볼까요? 저는 보통 이 정도 세기로 연필로 표시하는데 더 연하게 할 수 있으면 연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펜 라인이 더 잘 보이겠죠? 이런 연필 선이 덜 보이고 물론 펜
드로잉을 한 후에 펜으로 이렇게 위에 그린 다음에 그 펜이 잉크가 다 마르면 이 연필선을 지우개로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안 지워도 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잘 안 지우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꼭지 위치도 대략 잡아줍니다. 이렇게 대략 위치를 잡아주면 나중에 펜으로 덧그릴 때 진짜 형태만 딱 집중해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치를 잡아놨으니 위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까 연연해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과를 그렸고 대략적인 위치와 크기, 형태 이런 것만 의식해서 그리고 있어요. 안 보이면 자료 사진 키워서 그리면 더 잘 보이겠죠? 그러면 더 자세히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더 섬세하게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았고 가지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보이고 이렇게 돌려서도 보고 형태 다듬을 곳 있으면은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지우개를 안 써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요런 선 지금 너무 많이 겹쳐서 어떤 게 정확한 형태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요 부분인지 요 부분인지. 그래서 요게 헷갈릴 수 있는 소지를 주는 선을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좀 형태 알아보기 좀 더 쉬워진 것 같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연필로 위치는 잡았으니 두 번째 단계입니다. 드디어 진짜 저희가 의도했던 펜으로 그리기, 펜 드로잉을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글라스 펜을 꺼냈고, 이 영상 보면서 따라 그리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뭐 볼펜, 플러스 펜 등 가지고 있는 것으로 따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머 뚜껑을 안 닫았네. 잉크 뚜껑 잘 닫아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이렇게 손에 묻는, 잘못하면 쏟을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뻔했네요. 아이고, 조심하자. 사과. 근데 이게 어떤 색으로 펜 드로잉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보통 그 소재의 색상,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색상의 계열을 보고 펜 드로잉의, 라인 드로잉의 색상을 골라요. 예를 들면 이런 사과 같은 경우는 까만색으로 그려도 되지만 붉은 계열, 브라운 계열 이런 게 더 가까우니까 브라운 잉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 소재의 분위기를 그림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딥펜을 사용하니까 글라스 펜으로 잉크를 콕 찍어 펜에 잉크가 머금게 만들고, 이렇게 찍었으면 테스트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자료가 꺼졌네. 그래서 여기 가이드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 형태를 그려줄 건데, 그냥 무작정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가, 이 열매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거를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그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형태를 읽어내려고 하는 마음. 오히려 그런 마음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부담도 덜하고 형태를 학습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따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구나, 동그랗게 생겼구나, 여기가 파였구나, 이런 거를 읽어내는 거, 해석하는 거, 이런 게 더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1차원적으로 똑같이 그린다라는 마음보다. 그래서 이 사과의 원을 먼저 그려줬고, 구를 그려줬고, 열매도 바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열매 확 자료 사진을 확대해서 그려줍니다. 똑같이 그리려는 것보다 대신에 어느 정도 닮게만 그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1%라도 닮은 것도 어쨌든 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며 그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안 해야 스스로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마음의 부담도 덜어지겠죠? 일단은 물체의 소재의 외곽선, 큰 선을 따주고 있어요. 스케치해놓은 가지도 그려줍니다. 근데 사진상 가지가 그렇게 정확하게 생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열매도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색해 보이는 거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 스스로 형태를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사과 꼭지도 잡아줍니다. 움푹 패여 있는 부분 그리고 꼭지
침착하게 그려줍니다.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형태를 읽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인 드로잉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네모네 제가 꽃 그린 거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둠의 결을 표현해주면은 좀 더 사과의 소재의 형태를 더 잘 표현해줄 수가 있겠죠.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요 사과의 결을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요렇게 색칠하면은 자칫하면 진짜 컨셉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닌 이상 부자연스럽고 초보자의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결은 물체 형태의 면이 흘러가는 방향성대로 결을 차근차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의 이렇게 선을 이 면의 흐름에 따라 결을 그려주면은 그 방향성대로 입체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에고, 번졌네요. 허허, 참. 그래서 원래는 완벽히 다 마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를 먼저 그리고 얘를 살릴 수 있을지는 그 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막 부딪히고 잉크 번지고 난리도 아니네요. 아이고. 이런 꼭지는 아예 사과 몸통 부분이랑 구분을 시켜주려고 일부러 어둡게 메워줬어요. 얘도 잘 말라야 될 것 같네요. 안 건드려야 되는데 뒤에 것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과 안쪽 부분도 어둠을 더해줍니다. 남은 사과도 그려보겠습니다.
꼭지 그려주고 이러면 살짝 얼룩이 가려질려나? 이런 식으로 사과의 결을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열매들도 명암을, 어둠을 더해주면 좋아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고 이거 작은 열매도. 근데 얘가 워낙 작아서 어둠을 넣기 적절한지는 저도 한번 그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하이라이트, 가장 빛나는 부분들 비워주면서 결을 남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멀리서 봤을 때 반짝반짝해 보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열매지만 작은 만큼 더 차분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요렇게 해서 그림을 끝내도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게 라인 드로잉, 선으로 그린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뭔가 좀 나는 욕심이 난다,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추가로 이런 작업을 해볼 수 있어요. 붓펜으로 뭘 할 거냐, 그림자 요렇게 끝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만 조금 더 입체감, 공간감 느껴지게 하고 싶거나 좀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면은 그림자를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바로 그림자 그려도 상관은 없긴 한데 위치를 표시해주면은 좀 더 신경 덜 쓰면서도 좋은 위치에 그림자를 그리기 좋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위치를 연필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 표시해줬고, 어머, 근데 그리고 잉크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자를 깔아줘 보려 합니다. 이거랑 이 브라운 컬러랑 아구 왜 이렇게 부딪히지? 비슷한 색상으로. 어머 떨어지면 안 돼. 지금 물붓 사용하고 있고요. 펜텔 물붓. 요 정도 컬러로 그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잉크가 수성인지, 오, 수성 맞네요. 번지는 걸 보니까. 별로 예쁘진 않은 것 같은데. 요 위에도 덧칠을 해서 어둠을 넣어줄까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펜선이 번지기만 하고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그림자를 넣는 것으로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으면은, 물붓을 사용했으면은 물잔에서 적셔서 썼던 물감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잘 닦아주면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편하게 깔끔하게 예쁜 색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건 닦고 마무리. 자, 그래서 이렇게 글라스 펜 드로잉 하는 법을 함께 그려보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또 더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만나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